네, 안녕하세요. 이륙수는 칸트 지문 해설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제 수업은 첫 번째로는 이제 유연의 현장 풀이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 지문을 처음 바닥들었을 때 어떤 사고와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문을 해체할 겁니다. 사실 저는 지문을 해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 어쨌든 공부할 때는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은 사실 독해 방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지문을 시험장에서 100%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딱 봤을 때 이 문단에 서론 부분만 먼저 읽습니다. 해서 요 지문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철학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뭐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 기반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대충 이 문단 자체에서 인격이랑 자아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거를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잡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칸트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윗문단에 대한 반박적인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칸트의 견해를 설명하겠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고 했으니까 칸트의 견해를 좀 더 딥하게 설명하는 문단이 되겠죠. 다음 문단, 칸트는 어쩌고저쩌고니까 또 칸트 얘기. 그런 다음에 갑자기 스트로슨이 나와요. 그럼 스트로슨은 여기서 뭐 칸트와 다른 또는 뭐 비슷한, 어쨌든 스트로슨의 견해를 또다시 설명하는 그런 문단이겠죠. 그래서 스트로슨이 또 나오고, 롱게네스는 이라고 있으니까 또 다른 철학자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견해도 다시 한번 설명했구나 해가지고 이 문단을 그냥 전체적으로 요약했을 때 인격과 자아에 기반해서 세 명의 철학자들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글이구나 라는 거를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문제로 가요. 그래서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했으니까 칸트에 따르면, 그럼 여기서 칸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찾아야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제를 보장한다 했어요. 그럼 왼쪽에서 칸트에 대한 내용을 다뤘을 때 자기의식이란 단어가 어디 있는지 봅니다. 했는데 여기 보이죠? 근데 보시면은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실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를 보장 안 한다는데 틀린 말이죠. 2번,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칸트가 생각의 구성과 시간의 흐름에 언급한 부분이 어딘지 보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그런 다음에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독립적이다라는 거는 따르지 않는 소리잖아요. 근데 따른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3번, 스트로슨 나왔죠. 스트로스는 아까 읽었을 때 밑에 문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밑에 문단에서 자기의식, 스트로슨이 자기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자기의식이 스트로슨에서 어떤 멘트를 쳤냐, 여기 있죠.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칸트의 견해를 부정했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럼 과학적 사실이 뭔지, 얘가 뭘 과학적 사실을 했는지, 스트로슨 여기 있고요. 과학적 사실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는 신체를 매개로 했는데 보기에서는 의식을 매개로 하고 했죠. 틀린 말이죠. 답은 5번일 겁니다. 그럼 5번 볼게요. 롱기네스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라고 했는데, 보면은 롱기네스는 살아있다는 것, 이게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택이 필수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15번, A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두 전제. 일단 A를 읽어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보기를 먼저 읽읍시다. 1번, 두 전제를 연결한 개념의 함의는, 그럼 두 전제가 뭐죠? 두 전제. 일단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개념을 반박한다. 영혼은 인격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이게 두 전제구나. 근데 이거를 연결한 개념, 이게 뭘까요? 읽어볼게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데요. 첫 번째 전제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 둘 다 의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네의 개념은 의식이구나. 근데 이거는 실제성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서로 다를까라고 물었으니까 첫 번째는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 즉 실제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두 번째, 얘는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식을 매개로 해가지고 둘이의 차이점을 드러냈구나. 맞는 말이죠. 2번 볼게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복수의 주관이 뭐죠? 하고 보니까 이 근처를 읽어보면은 여기 있죠. 칸트 입장에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맞추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라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칸트는 지금 이러한 가정이 선행돼야 된다, 반드시, 즉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A를 보면 이것 또한 칸트의 의견이죠.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반박이라는 멘트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칸트의 반박이지 칸트가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이거는 칸트의 가정이죠. 근데 이거를 반박할 리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3번,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 그럼 영혼이 실제한다, 볼게요. 그럼 영혼이 실제, 이거 보이죠?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데 뭐가? 자기 의식이. 그리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이 열어둘 뿐이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것 또한 칸트가 견해를 설명하면서 얘기한 내용이죠. 근데 그럼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이 아니고 얘가 지금 이걸 주장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견해라고 지가 말할 리가 없죠. 틀린 말입니다. 4번,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 그럼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 이게 어디서 나왔죠?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 일단 동일성이라는 멘트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도 있고 동일성 여기도 있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근거가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 사실 이걸 읽었을 때 동일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 문장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오히려 1번을 얘기했으면 얘기했지, 이런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 지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 그럼 볼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 이게 이제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랑 이거가 똑같다는 근거는 요 A에선 찾을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1번이고요. 16번. 자, 일단 칸트의 입장,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 또는 시공간적 세계, 이걸 봤을 때 요 지문의 어느 부분에 그 멘트가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스트로스는 동의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 방식과 이 방식이 구분된다라고 한 거죠, 칸트는. 그러니까 다르다, 즉 맞는 말. 2번 볼까요? 스트로스는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스트로스는 경험적 인식과 자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봅시다. 여기 있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으로부터 추상화 된다. 그럼 여기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적 인식으로부터 추상화 된다, 즉 여기서 자아 from 경험이죠. 근데 이번 선지는 뭐예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 즉 얘는 경험 from 자아이기 때문에 선지가 뒤바뀌었습니다. 해서 2번이고요. 3번, 스트로스는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스트로스는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서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이거죠. 근데 이거를 거치지 않고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롱게네스는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롱게네스 입장에서 여기 있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인식한다는 것이 자아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맥락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해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칸트 롱게네스 지금 보시면은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 롱게네스는 지금 여기 있죠. 자율성을 지닌다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라는 데 있죠. 그럼 둘이 같은 입장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이 세 명은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그럼 여기서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다. 일단 동일한 자아를 얘는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스트로스는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 시공간적 세계에서. 그죠? 칸트. 여기 있죠. 시간 흐름 속에서 동일한 인격 했으니까 셋 다 동의합니다. 17번 볼게요. 보기. 갑 두뇌에서라는 인식을 스캔해서 프로그램으로 지원다 상상해보자. 그런 경우 본래 자신과 프로그램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로그램은 인격일 수 없어.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은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일단 그런 값도 합시다.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 잠깐만. 인격이 아니라면서요.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 이거는 애초에 앞문장 자체가 틀렸죠. 개소리죠. 2번 스트로스의 견해에 의하면 그런 값도 합시다.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 동일하다며. 개소리죠. 그래서 애초에 앞문장이 둘 다 틀렸습니다. 이거 언제 나왔어요? 전제가 틀린 거? 이호수능 개화지문. 답선지가 1번이었는데 그때 애초에 앞문장 자체가 개소리여가지고 1번이 답이었죠. 같은 논리입니다. 3번 칸트 이전까지 이렇게 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식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 일단은 갑의 입장으로 봤을 때 동일하지 않다. 팩트 체크를 맞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의하면 이게 맞는지 봐야죠. 칸트 이전이니까 칸트가 앞부분이 났죠. 그 전 걸 읽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의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하는 것이었다. 그럼 여기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했는데 그거를 시간의 흐름, 지속 이걸로 설명했죠. 근데 갑은 뭐라 했냐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다라 했습니다. 즉 얘가 봤을 때 갑은 띠꺼운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해서 3번이 맞고요. 4번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성립될 필요 없이, 이거는 아까 읽어서 기억이 나는데 봅시다.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앞문장이 틀렸죠. 그죠? 칸트의 견해는 이걸 옳다고 할 리가 없죠. 5번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의뢰 입장을 옳겠군. 그럼 여기서 인간과 상이한 존재, 이거는 맥락적으로 프로그램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뢰 입장은 내가 지금 사고를 누가 하든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기능을 동일하게 하는가, 이것만으로 인격을 동일한 성을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럼 롱게네스 입장은 신체가 있어야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해서 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칸트 지문 해설 마치겠습니다.